장비서, 또 실수했나? 차가운 목소리가 서울 도심 유리빌딩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38살 장아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표 앞에 서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질책이었다. 죄송합니다. 할인의 대답은 늘 짧고 담담했다. 석 달 전 이 국제 로펌에 신입 비서로 들어온 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평범한 일상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밤 7시가 되자 건물은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다. 하리는 혼자 남아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감사팀입니다. 하린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3명의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이 내민 공문을 받아든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도장이 틀렸다. 시간도 이상했다. 이건 가짜였다. 평범한 비서의 밤이 끝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로 쌓아 올린 마천루가 아침 햇살을 차갑게 반사했다. 34층 높이의 국제 로펌 건물은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서 있었다. 건물 입구의 영문 간판이 아침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딸그락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여성이 나왔다. 장아린 38살.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소리는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좌우를 훑어보았다. 비상구 위치, 감시 카메라 각도, 사람들의 동선까지. 오래된 습관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7시 50분. 회의 시작까지 10분 남았다. 하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섰다.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각 서류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맞추었다. 옆에 놓인 종이컵 3개도 마찬가지였다. 손잡이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정돈된 공간에서만 마음이 편해졌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9시 독일 고객 미팅, 오후 2시 계약서 검토, 오후 4시 번역 작업. 평범한 하루였다. 하리는 그런 평범함이 좋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일상이 고마웠다. 장비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하린이 고개를 돌리자 대표 파트너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은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언제나 그랬다. 하린이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대표의 표정에서 온기를 본 적이 없었다. 네, 대표님. 하린이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오늘 오전 9시에 독일 고객이 온다. 미리 준비했겠지? 네, 미팅룸 예약과 다과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통역 자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실수는 용납 안 된다. 이거는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하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대표가 돌아서 걸어가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의 등이 왠지 외로워 보였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하리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계약서 사본, 번역본, 참고 자료까지 총 20장. 모든 페이지에 클립을 끼우고 색깔별로 분류했다. 파란색은 원본, 빨간색은 번역본, 노란색은 참고용. 그녀의 손끝은 정확했고 빨랐다. 군에서 배운 체계적 사고가 이런 때 도움이 되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독일 고객이 도착했다. 키가 크고 금발인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첫 번째 남성은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고 두 번째는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였다. 둘 다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할인이 앞으로 나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아린 비서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쁘다. 빨리 시작하자. 첫 번째 남성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독일 억양이 강했다. 하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답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미팅룸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하리는 문 옆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서류를 나누어 주고 커피를 따라 주었다. 독일 고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검토하라. 두 번째 남성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하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당장 수정해서 가져와라. 우리는 시간이 없다. 첫 번째 남성이 하린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린이 조용히 대답하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도 기술이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2시간 후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독일 고객들이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불만을 터뜨리며 나갔다. 하리는 미팅룸을 정리하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하나씩 닦아냈다. 이런 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전문가였다. 오후 2시 하린이 계약서 번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다. 장비서, 오늘 오후에 서류 보관 해제 공문이 올 예정이다. 대표가 다시 나타났다.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어떤 서류인지 미리 알려주시겠습니까? 외국 감사팀에서 요청한 것이다. 금고에 있는 파일들을 점검한다고 한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감사 일정을 미리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보통은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오는 것이 원칙이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오늘 저녁 7시경이다. 급한 건이라고 하더군. 네, 준비하겠습니다. 대표가 돌아간 후 하리는 컴퓨터로 감사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사전 통보, 공문 발송, 담당자 연락 순서로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공문만 온다고 했다. 뭔가 어긋나 있었다. 오후 내내 하리는 금고 주변을 점검했다. 3층에 위치한 금고는 회사의 핵심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출입문은 이중 잠금 장치에 지문 인식까지 갖춰져 있었다. 보안 시스템도 24시간 가동되었다. 서류 목록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뭔가 어색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다. 저녁 6시가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다. 34층 건물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하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건물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웅웅거렸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하리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딸랑 울렸다. 네, 장아린입니다. 로비에 외국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경직되어 있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점점 강해졌다. 오래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3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외국인 2명과 한국인 1명이었다. 모두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장이 몸에 맞지 않았고 구두도 새 것 같았다. 할인의 눈이 자동으로 그들의 손을 훑었다. 서류 가방을 쥐는 방식이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장할인 비서입니다. 할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우리는 감사팀이다. 서류 점검을 하러 왔다. 외국인 중 1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급함이 묻어 있었다. 너무 급했다. 공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할인이 손을 내밀었다. 외국인이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다. 할인은 그것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도장의 위치가 평소보다 오른쪽으로 3mm 치우쳐 있었다. 두 번째, 발급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었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였다. 세 번째, 담당자 이름의 철자가 한 글자 틀려 있었다. 김영수가 아니라 김영숙으로 적혀 있었다. 할인의 눈동자가 날카로워졌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세 남성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 남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한국인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로비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할인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할인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띄었다. 공문 용지의 질감부터 다른 것 같았다.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지보다 조금 더 거칠었다. 확인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외국인 중 키가 큰 남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 있었다. 진짜 감사팀이라면 절차에 익숙할 텐데 너무 서두르고 있었다.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규정상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위층에 있는 대표에게 연락할 시간, 경비실의 상황을 알릴 시간,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시간까지. 3가지가 뭡니까? 한국인 남성이 물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갑했다. 첫째, 공문의 진위 확인. 둘째, 발급 기관과의 전화 연락. 셋째, 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 절차 진행입니다. 할인이 또박또박 말했다. 실제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지연 전술을 쓰고 있었다. 세 남성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계획에 없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빨리 확인해 주시죠. 키 작은 외국인이 말했다. 그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리는 리셉션 데스크로 돌아가 전화를 들었다. 먼저 대표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대표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사무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대표는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인이 새 남성을 향해 말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한국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할인은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데스크와 거리를 두었다. 도망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보통 30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다. 죄송하지만 공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할인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급한데요. 규정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긴장감이 로비에 가득 찼다. 세 남성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국어였지만 할인은 그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할인은 조용히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 반장님, 저 장할인입니다. 네, 비서님. 무슨 일이세요? 경비반장 김태수의 목소리였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으로 할인이 입사한 후 가장 먼저 친해진 직원이었다. 로비에 오신 감사팀 분들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 잠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다시 공문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 도장의 색깔이 평소보다 조금 연했다. 잉크가 덜 마른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종이에 접힌 자국이 이상했다. 마치 급하게 복사한 것처럼 보였다. 확인이 끝났습니까? 한국인 남성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할인이 답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태수 반장이 나타났다. 60대 초반의 그는 20년 넘게 이 건물의 경비를 담당해 온 베테랑이었다. 비서님, 부르셨나요? 김 반장이 할인에게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새 남성을 훑어보았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눈에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였다. 네, 감사팀에서 오셨는데 공문 확인이 필요해서요. 할인이 김 반장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김 반장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하네요. 김 반장이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한가요? 키 큰 외국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 죄송합니다. 확인 절차상 그런 겁니다. 김 반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그는 할인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다.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키 작은 외국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공문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로비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김 반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다. 규정대로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실제로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야 했다. 세 남성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이 다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급박해 보였다. 잠시 밖에서 담배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네, 그러세요.
할인이 대답했다. 세 명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그들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국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비서님,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김 반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문에 문제가 많아요. 할인이 서류를 다시 보여주었다. 이 도장, 평소와 다르네요. 그리고 이 시간, 6시 30분이면 공무원들 다 퇴근했을 시간인데. 김 반장이 중얼거렸다. 담당자 이름도 틀렸어요. 김영수가 아니라 김영숙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완전히 가짜네요. 어떻게 할까요? 김 반장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일단 대표님께 연락해 보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도 상황을 알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 반장이 말했다. 그때 세 남성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더 결연해 보였다. 마치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확인은 끝났습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목소리에 참을성이 다 떨어진 기색이 역력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였다. 규정상 할인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한국인이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듯했다. 긴장감이 순간 극에 달했다. 김 반장이 자연스럽게 할인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잠깐만요. 제가 위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반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허리에 찬 무전기에 가 있었다. 좋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섰다. 시계를 보는 횟수가 더 잦아졌다. 할인은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10분 후에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좋지 않을 것이었다. 김 반장님, 위에 올라가서 대표님께 직접 보고해 주시겠어요? 할인이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보안실로 가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자 로비에는 할인과 3명의 남성만 남았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할인은 책상 서랍을 슬쩍 열어보았다. 볼펜, 클립, 그리고 작은 가위가 있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곧 평범한 비서 역할은 끝날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의 자신이 나타나야 할 시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가 반짝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이었다. 3장-1차 침입 탐색전. 10분이 흘렀다. 한국인 남성이 시계를 보더니 두 외국인과 눈을 마주쳤다. 무언의 신호가 오갔다. 마치 정해진 계획이 있는 것처럼 3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이제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죄송하지만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책상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동시에 손은 서랍 손잡이에 가져다 놓았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키 큰 외국인이 말하며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왔다. 할인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규정상 공문 확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비서의 눈이 아니었다. 규정,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러 온 것입니다. 키 작은 외국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이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런 대응이 상대방을 더 초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인이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뺐다. 그리고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비서님,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겠지만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협적인 뉘앙스가 역력했다. 할인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규정. 그런 것만 내세우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한국인이 리셉션 데스크를 한 손으로 툭 쳤다. 펜꽂이가 조금 흔들렸다. 그때 엘리베이터 딸그랑 소리가 났다. 김 반장이 내려오고 있었다. 할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되었나요? 키 큰 외국인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아마 회의 중이신 것 같습니다. 김 반장이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할인은 그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보통 회의는 한두 시간 걸립니다. 김 반장의 대답에 새 남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두 시간? 그건 너무 깁니다. 키 작은 외국인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했다. 경찰이 올 수도 있고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리셉션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할인과 마주서고 있었다. 이해합니다만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랍을 조금 열었다. 안에 있는 도구들이 보였다. 절차?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다. 잠깐만요. 김 반장이 끼어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한국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권한이라면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게 저희 의무니까요. 김 반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의 여유가 느껴졌다. 의무? 당신들이 뭘 안다고. 키 작은 외국인이 화를 내려는 순간 할인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다. 제가 직접 위에 올라가서 대표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1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세 남성이 다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15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함께 올라가시죠. 할인이 말했다. 네, 그렇게 하죠.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 반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님,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언제 옵니까? 30분 정도 후에 올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겠네요. 저 사람들 뭔가 위험해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다. 금고가 있는 층이었다. 일단 금고 쪽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어요. 할인이 말했다. 어떻게요?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추가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금고 앞에 도착했다. 하리는 출입문 옆에 키패드를 조작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추가 보안 모드를 활성화했다. 이제 대표의 지문과 비밀번호가 모두 있어야 문이 열렸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 반장이 물었다.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시간을 더 벌어야겠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혹시 저 사람들이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할인이 말을 멈췄다. 그때는 더 이상 비서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여전히 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더 날카로워 보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층에서 회의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키 작은 외국인이 소리쳤다. 규정상 할인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한국인이 리셉션 데스크를 넘어오려고 했다. 잠깐만요. 할인이 외쳤다. 동시에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가위였다. 뭐 하는 겁니까? 한국인이 멈춰섰다. 여기는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무단 침입은 불법입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불법? 우리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짜 공문으로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제 서로의 정체가 드러났다. 가짜라고 했나요? 한국인이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네, 가짜입니다. 도장 위치, 발급 시간, 담당자 이름 모두 틀렸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감사팀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키 큰 외국인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금속 막대기 같은 것이었다. 이제 좋게 해결할 기회는 끝났습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김 반장이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다. 경찰을 부르시겠다고요? 키 작은 외국인이 비웃었다. 이미 불렀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세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제 올까요? 한국인이 물었다. 곧 올 겁니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키 큰 외국인이 금속 막대기를 휘둘렀다. 할인이 재빨리 옆으로 피했다. 김 반장님, 뒤로 물러서세요. 할인이 외쳤다.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할인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오래 숨겨두었던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셉션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인은 가위를 들고 있었지만 상대는 3명이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더 위험한 도구가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합시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하지만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자신의 편이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카드가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세 남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급해졌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네, 저항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두 외국인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갔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연기 발생기 같은 것이었다. 손바닥 크기의 은색 캔이었다. 뭘 하려는 겁니까? 김 반장이 물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 뿐이죠. 키 작은 외국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 하리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저 장치는 단순한 연기 발생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군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최루탄이나 연막탄 같은. 김 반장님, 뒤로 물러서세요. 하린이 외쳤다. 그 순간 장치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로비가 뿌옇게 변했다. 연기는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다. 김 반장이 기침을 했다. 연기에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불이야.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아마 늦게 퇴근하던 직원인 것 같았다. 목소리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연기로 혼란을 만들어서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경찰이 와도 화재 대응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교묘한 작전이었다. 김 반장님, 화재 경보 시스템을 끄세요. 하린이 소리쳤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네. 김 반장이 경비실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경보음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다. 하린의 정장이 순식간에 젖었다. 연기와 물이 섞이면서 로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세 남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하린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연기는 20m 반경까지 퍼질 것이고 10분 정도 지속될 것이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3층 금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올라갈 것이다. 하리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어디 있습니까? 김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려왔다. 여기 있어요. 하린이 대답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딸그랑 소리가 났다. 누군가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하린은 속으로 욕을 했다. 늦었습니다. 하린이 계단으로 뛰어갔다. 김 반장도 뒤따라왔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비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요. 2층, 3층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랐다. 하린의 움직임은 빨랐다. 평상시 비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숨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온 결과였다. 계단을 오르면서 하린은 과거를 떠올렸다. 707 특수부대에서 이런 상황 훈련을 수없이 받았다. 건물 침입 저지, 인질 구출, 요인 보호. 모든 상황이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지켜야 할 사람이 많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3명이 금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젖은 신발이 바닥에 찍찍 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기 서세요. 하린이 소리쳤다. 세 남성이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면을 벗은 모습이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한국인이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구가 들려 있었다. 자물쇠를 따는 도구 같았다. 전문적으로 보였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복도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 폭 3m, 길이 20m, 양쪽의 사무실 문들, 끝에 금고, 중간에 소화기와 화재 호스. 우리는 3명이고 당신들은 2명입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복도 벽에 있는 소화기를 눈여겨보았다. 거리는 약 3m.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 작은 외국인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보였다. 할인의 분위기가 평범한 비서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할인은 대답 대신 행동했다. 재빨리 소화기를 잡고 안전핀을 뽑았다. 동작이 매끄럽고 빨랐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였다. 소화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인이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화기를 겨누고 분사 준비를 했다. 그녀의 자세가 전문적이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소화기를 안정적으로 잡았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그도 자세를 낮췄다. 공격 준비 자세였다. 그 순간 할인이 소화기를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복도에 가득 찼다. 세 남성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으윽. 분말이 눈과 코를 자극했다. 잠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김 반장님, 모든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세요. 할인이 소리쳤다. 네. 김 반장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전 직원 대피. 3층에서 사고 발생.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전 직원 즉시 대피.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급하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들, 여직원들의 비명 소리도 들렸다. 할인은 안도했다. 민간인들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제 마음 놓고 대처할 수 있었다. 소화기 분말이 점점 가라앉았다. 세 남성이 다시 보였다. 이번에는 더 위험해 보였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이 살벌했다. 이제 더 이상 좋게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그는 재킷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 같은 것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복도 구조를 다시 살펴보았다. 복도는 기역자 모양이었다. 금고는 복도 끝에 있었다. 중간에 비상구가 하나 있었다. 할인은 머릿속으로 지형을 정리했다. 퇴로, 엄폐물, 활용 가능한 도구들. 김 반장님, 비상구로 가서 경찰을 안내해 주세요. 비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군에서 훈련받은 자신감이었다. 김 반장이 주저하다가 비상구로 향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제 복도에는 할인과 세 남성만 남았다. 이제 1대1이 아니라 1대3이네요. 키 작은 외국인이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할인이 답했다. 그녀는 벽에서 화재 호스를 뽑아냈다. 긴 호스가 바닥에 늘어졌다.
15m 정도 되어 보였다. 호수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할인의 전문적인 동작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고 호스 끝에 노즐을 조정했다. 고압 분사 모드로 맞췄다. 손잡이도 제대로 잡았다. 물의 반동을 고려한 자세였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세 남성이 동시에 앞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진짜 공격할 작정이었다. 할인이 호스를 분사했다. 강한 물줄기가 복도를 가로질렀다. 압력이 상당했다. 세 남성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키 작은 외국인이 넘어졌다. 바닥이 물로 미끄러워졌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계속 미끄러졌다. 할인은 계속 호스를 움직이며 세 명을 견제했다. 동시에 뒤로 물러서며 금고 쪽으로 이동했다. 후퇴하면서 방어하는 전술이었다. 그만하세요. 한국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물줄기 때문에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한 발짝 나가면 물에 밀려 두 발짝 뒤로 밀렸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확성기 소리였다.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다. 할인은 속으로 안도했다. 이런 일로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세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간이 없어지고 있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빨리 해결합시다. 키 큰 외국인이 소리쳤다. 그는 물줄기를 무릅쓰고 앞으로 돌진했다. 물에 젖어도 상관없다는 각오였다. 할인이 호스 방향을 그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다. 결국 호스와 할인 사이의 거리가 3m까지 줄어들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할인은 호스를 놓고 옆으로 피했다. 키 큰 외국인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지나갔다. 벽에 부딪혔다. 할인은 재빨리 복도 구석에 있던 청소 카트를 잡았다. 무거운 금속 카트였다. 그리고 밀어서 복도를 막았다. 이런, 한국인이 카트에 부딪혔다. 무릎을 다친 것 같았다. 얼굴을 찡그렸다. 복도가 점점 어수선해졌다. 물, 소화기 분말, 넘어진 카트,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할인은 이 혼란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금고 앞까지 뒤로 물러섰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후의 보루였다. 이제 끝입니다. 키 작은 외국인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금고 출입문 옆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빨간색 버튼이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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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경보음이 울렸다. 동시에 금고 구역의 모든 문이 자동으로 잠겼다. 철컥, 철컥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뭘 한 겁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금고 봉쇄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할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세 남성이 당황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해제하세요. 키 큰 외국인이 소리쳤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표님과 보안업체에서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를 데려오세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할인의 대답에 세 남성이 점점 초조해했다. 발을 동동 굴렀다.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포기하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 남성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가장 위험한 카드였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한국인이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할인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마지막 수단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복도의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다. 한국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작은 휴대폰이었다. 하지만 일반 휴대폰과는 달랐다. 두껍고 안테나가 길게 튀어나와 있었다. 마지막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가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복도에 울렸다. 네, 저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봉쇄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그는 두 외국인을 바라보았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강경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키 큰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강경하게요? 필요한 만큼. 키 작은 외국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계획에 없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재평가했다. 이제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더 큰 배후가 있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경찰의 발자국 소리가 2층까지 올라온 게 들렸다. 곧 3층에 도착할 것이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키 큰 외국인이 말했다. 그럼 빨리 끝내야죠. 한국인이 대답했다. 그는 다시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을 꺼냈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총이었다. 권총 같았지만 조금 달랐다. 마취총이나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한국인이 할인을 겨누며 말했다. 무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할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한국인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 계단에서 김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님들, 이쪽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빨라졌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세 남성이 동요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열어주세요. 키 큰 외국인이 소리쳤다. 안 됩니다. 할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국인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할인이 움직였다. 0초에서 1초. 할인은 왼쪽으로 몸을 굴렸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바닥에 물을 움켜쥐고 한국인의 얼굴에 뿌렸다. 물방울이 그의 눈을 가렸다. 한국인이 잠시 시야를 잃었다. 손에 든 무기가 흔들렸다. 1초에서 2초. 할인은 굴러가던 중에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었다. 무거웠지만 한 손으로 들 수 있었다. 그리고 키 작은 외국인의 발목을 향해 굴렸다. 키 작은 외국인이 소화기에 걸려 넘어졌다. 바닥이 물로 미끄러워서 더 크게 넘어졌다. 2초에서 3초. 할인은 재빨리 일어나서 청소 카트를 밀었다. 카트가 키 큰 외국인을 향해 굴러갔다. 그는 피하려고 했지만 복도가 좁아서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이런. 키 큰 외국인이 카트에 부딪혀 균형을 잃었다. 3초에서 4초. 할인은 화재 호스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한국인을 향해 고압 분사했다. 물줄기가 그의 가슴을 직격했다. 으아.
한국인이 뒤로 밀려났다. 손에 든 무기가 떨어졌다. 물의 압력이 상당했다. 4초에서 5초. 하리는 호스를 놓고 재빨리 한국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어깨를 벽에 살짝 밀착시켰다. 강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하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정확히 5초가 지났다. 3명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인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 키 작은 외국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고, 키 큰 외국인은 카트 때문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금고 구역 접근 금지. 직원은 뒤로. 하린이 또렷하게 말했다. 명령조였다. 그때 계단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3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들고 복도로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라.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새 침입자가 포위되었다. 이쪽입니다. 김 반장이 경찰관들을 안내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하린에게 물었다. 가짜 공문을 가지고 와서 금고에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하린이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평상시로 돌아와 있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새 남성에게 말했다. 한국인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려던 것입니다. 한국인이 말했다. 그럼 공문을 다시 확인해 보죠. 경찰관이 하린에게서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이것 확실히 이상하네요. 경찰관이 중얼거렸다. 도장 위치, 발급 시간, 담당자 이름 모두 틀렸습니다. 하린이 설명했다. 그럼 위조 문서네요. 경찰관이 새 남성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모릅니다. 위에서 받은 서류를 그대로. 키 큰 외국인이 변명하려고 했다. 그럼 위에서 누가 줬나요? 그건 키 큰 외국인이 말을 막혔다. 일단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 금천서 이철수입니다. 위조 문서와 건물 침입 사건으로 용의자 3명 체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답변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호송차 보내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린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이들이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었다. 비서님, 괜찮으세요? 김 반장이 다가와서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린이 답했다. 하지만 정장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켜 있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린이 겸손하게 답했다. 경찰관이 새 남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표정은 체념한 것 같았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하린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비서님이 이렇게 잘 대처하시다니. 별것 아닙니다. 하린이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평범한 비서로 살고 싶었는데 결국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다. 경찰들이 새 남성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한국인이 하린을 돌아보았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무슨 뜻인가요?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성의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들이 모두 나간 후 복도에는 하린과 김 반장만 남았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반장이 말했다. 김 반장님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비서님은 예전에 다른 일을 하셨나요?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냥 체육을 좀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다. 이제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일로 인해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오늘 일이 끝이 아닐 것 같았다. 새 남성이 말한 위해서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큰 배우가 있고 이들은 단순한 말단일 뿐이었다. 김 반장님, 오늘 일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할인이 복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넘어진 카트를 제자리에 놓고 호스를 감고 바닥에 물을 닦았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은 더 큰 무언가의 서막에 불과했다. 건물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평화로운 밤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인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더 긴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복도 끝에 금고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오늘의 사건을 지켜본 증인처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중심이 될 것처럼.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비서의 삶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오후 10시가 지나서야 건물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경찰들이 모두 철수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직원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화재 경보 시스템도 정상으로 복구되었다. 할인은 혼자 3층 복도에 서 있었다. 젖은 정장을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정리했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온몸에 밴 것 같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일로 인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동료들은 물론이고 대표도 의문을 가질 것이었다. 비서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돌아보니 대표 파트너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고생했네. 대표가 할인 앞에 멈춰 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별일 아닙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다. 별일이 아니라고? 3명의 침입자를 혼자서 막아낸 게. 대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대표가 복도를 둘러보았다. 아직도 여기저기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 물자국, 벽에 기대어 있는 소화기, 정리된 청소 카트. 김 반장에게서 들었네. 자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서 배운 건가? 그런 기술들을. 그냥 체육을 조금. 체육? 대표가 할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진짜로 보는 것 같았다. 자네 예전에 뭘 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냥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 말하기 어려운. 할인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때 대표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 직원이 잘 대처했습니다. 네, 피해는 없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그는 할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고객들이 걱정하고 있네. 오늘 사건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자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대표의 말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 따뜻해 보였다. 오히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나? 자네는 도망갈 수도 있었어. 경찰을 부르고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망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건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랬나? 왜 혼자서 막아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네.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금고 쪽을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것? 맞네. 여기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대표님? 아무것도 아니야. 대표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다. 할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에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대표의 모습과는 다른 면이 보였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그런데 자네는 정말 특별하네. 특별하다뇨? 보통 사람들은 위험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거든. 그런데 자네는 오히려 앞으로 나서더군. 대표가 할인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그런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 누구를요? 내 아들. 대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할인은 깜짝 놀랐다. 대표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말한 것도 신경 쓰였다. 아드님이 계세요? 있었지. 과거형이었다. 할인의 가슴이 조금 아팠다. 그 아이도 자네처럼 남을 지키려고 했어. 항상 약한 친구들 편을 들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섰지. 대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어떤 아이였나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대표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군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성격이 변하지 않더군. 군에요? 특수부대에 지원했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자원해서 했지. 할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특수부대라는 말에 뭔가 예감이 들었다. 어느 부대였나요? 707부대. 자네도 아나? 할인이 숨을 멈췄다. 707부대. 자신이 있었던 바로 그 부대였다. 언제쯤 계셨나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시기는 자신이 중령으로 있었던 때였다. 혹시 아드님 성함이 박진우. 할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박진우.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의 부하였던 상사 박진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청년. 동료들을 챙기고 어려운 임무에 자원하던 용감한 군인.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자신을 구하다가 죽은 전후. 혹시 박진우 상사를 자네가 아나? 대표의 눈이 커졌다. 할인은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그의 상관이었다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자네, 혹시 군에 있었나? 네,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 할인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707부대. 박진우 상사의 상관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관이라고? 네. 장할인 중령이었습니다. 대표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다. 그럼 자네가
죄송합니다. 할인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진우가 말한 그 중령님이.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손목 시계였다. 은색 바탕에 검은 가죽줄이 달린 시계였다. 이것 아드님 것입니다. 대표의 눈이 시계에 고정되었다. 그건 마지막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할인이 시계를 대표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대표의 손이 떨렸다. 그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이것 내가 군에 갈 때 선물로 준 시계야. 네. 항상 차고 다니셨습니다. 대표가 시계를 뒤집었다. 뒷면에 작은 각인이 있었다. 아들 진우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아버지 박영수. 이 각인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지. 내가 직접 새긴 거야.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아드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진우가 뭐라고 했나? 아버지가 너무 일만 하신다고. 건강 챙기라고. 그리고 할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웠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났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네, 좋은 아드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나?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인은 그날을 떠올렸다. 적진 침투 작전, 인질 구출 임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선택. 임무 중에 저를 구하시려다가 자네를 구하려고. 네, 저 대신에. 할인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아이다운 일이야. 대표가 중얼거렸다. 항상 그랬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뒤로 미루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표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 이걸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대표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킨 거고. 그래서 자네가 여기 온 거구나. 대표가 할인을 바라보았다. 진우의 유언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박진우의 마지막 부탁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 더 지켜드려야 합니다. 더? 오늘 일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인가? 오늘 온 사람들,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배후가 있습니다. 배후? 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대표가 시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계속 나를 지켜주겠다는 건가? 네. 박진우 상사의 부탁이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표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복도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할인은 비로소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대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할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비서님, 큰일 났습니다.
김 반장의 급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세요? 문서 보관 창고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인이 벌떡 일어났다. 언제요? 30분 전입니다. 경비원 2명과 야간 근무자 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범인은 몇 명인가요? 4명 정도로 보입니다. 어제 온 사람들과는 다른 조직 같습니다. 할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어제의 실패 후 더 강력한 팀을 보낸 것이었다.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범인들이 경찰이 오면 인질을 해칠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아세요?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할인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제가 지금 갑니다.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재빨리 준비했다. 검은색 운동복에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비상시를 위해 항상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차를 몰고 문서 보관 창고로 향했다. 본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다. 새벽길은 비어 있었지만 할인의 마음은 급했다. 보관 창고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다. 하지만 경찰들은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김 반장이 할인을 보고 뛰어왔다. 비서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범인들이 창고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인질 3명을 데리고 있고요. 요구사항은 뭔가요? 본사 금고의 특정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요? 해외 계약 관련 문서들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어제와 같은 목적이었다. 경찰은 뭐라고 하나요? 협상팀이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범인들이 조급해지면 인질이 위험해집니다. 할인이 창고 건물을 살펴보았다. 2층 건물로 앞뒤로 출입구가 있었다. 옆면에는 작은 창문들이 있었다. 김 반장님, 창고 구조를 아세요? 네, 여러 번 가봤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층은 큰 공간 하나이고 2층은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어요. 계단은 건물 중앙에 있고요. 비상구는 뒤쪽에 하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잠겨 있습니다. 화재 시설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곳곳에 있어요. 할인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정면 공격은 불가능했다. 인질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우회 침투가 필요했다. 경찰관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인이 경찰 지휘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직원입니다. 아,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계세요.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다. 김 반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혼자서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창고 뒤쪽으로 돌아갔다. 비상구는 확실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2층 휴게실 창문이었다. 할인은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갈고리가 달린 로프였다. 건물 외벽의 돌출부에 걸고 올라갈 수 있었다. 로프를 던져 2층 창문 아래 파이프에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운동복 덕분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다. 2층 창문으로 들어가니 휴게실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다. 빨리 서류를 가져와. 거친 목소리였다. 남성 목소리가 4개 정도 들렸다. 제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야간 근무자인 것 같았다. 하리는 계단 위에서 조심스럽게 1층을 내려다보았다. 큰 창고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인질 3명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범인 4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범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제와는 다른 조직이 확실했다. 더 전문적으로 보였다. 하리는 1층의 구조를 파악했다. 창고 공간 중앙에 기둥들이 있었고 양쪽에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명은 천장의 형광등이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도구를 꺼냈다. 작은 연막탄이었다. 군용이 아닌 민간용이었지만 효과는 충분할 것이었다. 계획을 세웠다. 먼저 조명을 끄고 연막으로 시야를 차단한 후 인질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하리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다. 전기 패널이 입구 근처에 있었다. 그곳까지 가려면 범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선반 사이로 이동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선반 뒤로 숨어 이동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다. 경찰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범인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들킬 수 있어. 다른 범인이 제지했다. 하리는 전기 패널에 도착했다. 메인 스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손을 올렸다. 하나, 둘, 셋. 하린이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창고 전체가 어둠에 빠졌다. 뭐야? 정전이야. 범인들이 당황했다. 하린은 즉시 연막탄을 던졌다. 하얀 연기가 창고에 퍼지기 시작했다. 연기야. 뭔가 이상해. 인질들 어디 있어? 범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하린은 암시경을 착용했다. 가방에서 꺼낸 야간 투시경이었다. 이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인질들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연기 때문에 범인들은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첫 번째 인질에게 도착했다. 김 반장과 함께 일하는 경비원이었다. 저예요. 조용히 하세요. 하린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비서님? 네. 구해드릴게요. 하린은 작은 칼로 밧줄을 끊었다. 경비원이 자유로워졌다. 뒤쪽 비상구로 가세요. 조용히. 네.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두 번째 인질은 다른 경비원이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출했다. 마지막 인질은 야간 근무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구해드릴게요. 하린이 따뜻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밧줄을 끊는 순간 범인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인질이 없어졌어. 뭐라고? 밧줄이 끊어져 있어. 하린은 속도를 높여야 했다. 들킨 것이었다. 빨리 가세요. 여직원을 뒤쪽으로 밀어보냈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하린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범인이 하린을 발견했다. 하린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인질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제 범인들과 정면 대결만 남았다. 나와. 범인이 소리쳤다. 하린이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야간 투시경을 벗고 범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포기하세요. 누구야? 회사 직원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범인이 당황했다. 인질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이제 당신들만 남았어요. 이런. 계획이 틀어졌어. 범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포기하고 나가세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돼.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 범인 중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소리쳤다. 임무요?
무슨 임무인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리더가 할인에게 달려들었다. 할인이 옆으로 피했다. 그리고 선반을 이용해 범인의 공격을 막았다. 으아! 범인이 선반에 부딪혔다. 다른 범인들도 할인을 공격했다. 하지만 어둠과 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이 어려웠다. 할인은 창고의 구조를 이용했다. 선반 사이로 이동하며 범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첫 번째 범인은 소화기로 무력화했다. 두 번째는 호스로 넘어뜨렸다. 세 번째는 카트로 가로막았다. 마지막 리더만 남았다. 넌 누구야? 보통 직원이 아니지? 그냥 회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리더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총 같은 것이었다. 위험한 선택이에요. 할인이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리더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할인이 던진 소화기가 그의 손을 맞췄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할인이 재빨리 달려가서 리더를 제압했다. 군에서 배운 관절기였다. 항복하세요. 리더가 바닥에 넘어졌다. 할인은 그의 손을 뒤로 돌려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4명 모두 무력화되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을 들고 나와라.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한 것 같았다. 할인은 전기를 다시 켰다. 창고에 불이 들어왔다. 연기도 점점 거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다.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할인이 보고했다. 어떻게 혼자서?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인질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뒤쪽 비상구로 대피시켰어요. 경찰관들이 범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리더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회사 직원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전문가들이야. 그런데 혼자서 포기하셨으니 됐습니다. 할인이 담담하게 답했다. 경찰관이 할인에게 다가왔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할인이 인사하고 창고를 나왔다. 밖에서 김 반장과 구출된 인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팀워크였어요. 김 반장님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할인은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계속되었다. 이번이 두 번째였다. 분명 세 번째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더 위험할 것이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더 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진짜 적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흘 후 아침 7시, 할인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모두 인질 구출 사건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할인 씨, 회계팀 김 과장이 다가왔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가 무사했네요. 별일 아니에요. 할인이 겸손하게 답했다. 별일이 아니라뇨? 인질까지 구출하셨는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3층에 도착해서 자신의 자리로 가려는데 대표의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비서, 잠깐 들어와.
할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표가 책상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더 따뜻해 보였다. 앉아. 대표가 의자를 가리켰다.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목소리에 권위가 있었지만 따뜻함도 느껴졌다. 할인이 의자에 앉자 대표도 맞은편에 앉았다. 고생 많았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고? 인질 3명을 구출하고 범인 4명을 제압한 게 대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라.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이 회사가 지켜졌어.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했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대표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정말 끝난 건가? 더 이상 위험은 없는 건가? 할인이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아닙니다. 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배우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진짜 배우? 네.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모두 하청업체들이었습니다. 실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일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금고 위치, 보안 시스템, 직원 동선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직원 중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운영이사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대표님, 아침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운영이사가 할인을 보며 말했다. 장 비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회사 전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이 인사했다. 그런데 혹시 범인들이 뭔가 말한 게 있나요? 왜 우리 회사를 노렸는지. 운영이사의 질문에 할인이 주의 깊게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될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운영이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할인은 그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점을 느꼈다. 그럼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운영이사가 나간 후 대표가 할인을 바라보았다. 방금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이사가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것 같았어.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운영이사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고, 최근에 변한 점은 없나요? 변한 점? 대표가 생각해 보았다. 요즘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어. 그리고 개인 통화를 많이 하더군. 할인의 의심이 더 깊어졌다. 대표님, 오늘 회의에서 조심하세요. 왜? 혹시 모르니까요. 대표가 할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자네가 의심하는 거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어. 조심하겠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할인은 운영이사의 행동을 관찰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여러 번 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대표, 운영이사, 그리고 부서장 5명이었다. 할인은 회의실 한쪽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다. 어제 인질 사건으로 인해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가 말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까요? 운영이사가 물었다. 외부 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이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할인은 이상했다. 보안 강화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금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대표가 말했다.
어떤 식으로요? 비밀번호를 더 자주 바꾸고 접근 권한도 재검토하겠어요. 운영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인이 놓치지 않았다. 혹시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운영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와 장비서, 그리고 당신이죠. 아, 네. 운영이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할인은 운영이사를 계속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누군가와 긴 통화를 시작했다. 할인은 사무실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계획이 틀어졌어. 네, 실패했어요. 보안이 강화된다고 해요. 접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운영이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인은 충분히 들었다. 확신이 섰다. 그녀는 조용히 대표 사무실로 갔다. 대표님, 무슨 일인가? 확인되었습니다. 뭐가? 운영이사가 배우입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실한가? 네. 방금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할인이 운영이사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항상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다. 사무실 문틈에 녹음기를 대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다음 계획은 언제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녹음되었다. 할인은 녹음기를 회수하고 대표에게 돌아갔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할인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운영이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런, 정말 그 사람이었구나. 대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겠네. 대표가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운영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아, 별일 아니야. 대표가 당황했다. 운영이사가 할인을 바라보았다. 혹시 뭔가 들은 게 있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들었습니다. 할인이 담담하게 답했다. 운영이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증거도 있겠군요. 네. 할인이 녹음기를 보여주었다. 운영이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랬나? 대표가 물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 아들 치료비, 해외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운영이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 거절하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대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어떻게 말해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을. 피해? 직원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운영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도와주실 뻔했나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대표의 말에 운영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늦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대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각오는 되어 있어요. 운영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 자수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고요. 대표가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할까? 피해가 실제로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내부 고발로 처리하면 운영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대표가 잠시 생각했다.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에 먼저 말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운영이사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새 출발이야. 일주일 후 회사 전체 회의가 열렸다.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대표가 연단에 섰다. 여러분, 최근에 회사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세요.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 회사를 지켜준 장아린 비서에게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할인이 깜짝 놀랐다. 장아린 비서를 보안 및 의전 보좌로 임명합니다.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할인이 연단으로 나갔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인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대표가 올라와서 그녀 옆에 섰다. 기분이 어때? 좋습니다. 정말? 네.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제자리? 지키는 일. 그게 제 일인 것 같아요. 대표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박진우의 시계였다. 이것 다시 가져. 아니에요. 그건 아드님 것이니까 대표님이 가지세요. 아니야. 진우가 자네한테 맡긴 거야. 그럼 자네가 가져야지. 할인이 시계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진우의 부탁을 지켜줘서. 두 사람이 조용히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대표가 말했다. 네. 좋은 시작일 것 같아요. 할인이 답했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숨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키는 삶이었다. 박진우 상사의 유언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할인이 시계를 손목에 찼다. 시계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지키는 마음은 영원할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었다. 여러분과 함께한 장아린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평범한 비서로 살고 싶었던 한 여성이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지만 진정한 힘은 지킬 때 빛이 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박진우 상사의 아버지를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말입니다. 차가웠던 대표가 직원은 가족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지키려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이사가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따뜻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리, 신뢰,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입니다. 할인이 손목에 찬 시계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지키는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아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